여러분, 혹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버거운지 의아해하신 적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영양학을 연구해온 연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나이 듦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봄, 제 연구실에 참여한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보행기에 의존하셔야 했고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혼자서 걸어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먹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영양 불균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진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 밤에 잠을 잘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변화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정 영양소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헬스장에서 먹는 그 단백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새롭게 재생됩니다. 피부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심지어 뇌세포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재생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마치 건축 자재가 부족한 공사장처럼 제대로 된 복구와 재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약 70% 이상이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중 대부분이 자신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 부족은 감기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피곤하네, 예전 같지 않네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제 연구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남성분이었는데 평소 건강에 자신 있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골프 치고 나면 며칠씩 피로가 가시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실 정도였죠.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거든요. 대신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알부민은 우리 몸의 단백질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 수치가 낮다는 건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소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아침에는 토스트와 커피, 점심에는 국수나 덮밥, 저녁에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언뜻 보면 균형 잡힌 식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고 단백질 함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분에게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꿔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부터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2달 후에는 골프 치고 나서도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시더라고요. 3달 후에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고 뛰어난 기술자가 있어도 벽돌과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 바로 그 벽돌과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번, 2번,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드시나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속에 저장되지 않거든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처럼 계속 소모되고 다시 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제 연구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저녁마다 닭가슴살을 꼭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단백질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하루 식사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침에는 과일과 요거트, 점심에는 샐러드나 국수, 그리고 저녁에만 닭가슴살 200g 정도를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언뜻 보면 건강한 식단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단백질 공급이 끊어지다가 저녁에만 몰아서 드시는 패턴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작은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으면 일부는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배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루 단백질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도록 권했어요. 아침에는 달걀 2개,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을 조금 줄여서 드시게 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과정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이와 장에서 소화되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근육, 피부, 혈관, 면역세포 등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대략 3-4시간 정도면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6에서 8시간이 지나면 거의 바닥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단백질을 먹으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 몸이 단백질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존에 있던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조달합니다. 마치 집 벽을 뜯어서 지붕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도 잘 먹고 있는데 왜 근육이 줄어들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이유입니다. 양은 충분했지만 타이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연구를 통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이걸 24g씩 3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볼까요? 달걀 1개에는 약 6g, 두부 반 모에는 약 10g,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생선 한 토막에는 약 20g, 우유 한 컵에는 약 8g 정도죠. 이걸 조합하면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한 컵으로 20g, 점심에 생선 한 토막과 두부 반모로 30g, 저녁에 닭가슴살 100g으로 23g의 단백질, 이렇게 하루 73g의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단백질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혹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차이를 아시나요? 콩, 견과류, 곡물에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은 분명히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0에서 70% 정도에 불과해요. 반면에 달걀, 고기, 생선,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90% 이상이 우리 몸에서 활용됩니다. 더 중요한 건 동물성 단백질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류신은 마치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일정량 이상 섭취되어야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둘을 적절히 조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과 두유를 함께 드시거나 점심에 생선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매번 계산하면서 먹어야 하나?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주만 실천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무엇보다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쉽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 연구에 참여하신 69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의욕이 없어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내일 아침부터 달걀 하나만 더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단계는 정말 간단해요. 내일 아침부터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삶은 달걀이 부담스러우시면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도 좋아요. 아침에 달걀 하나,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2단계는 점심 식사 때 단백질 반찬 하나를 의식적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평소 국수만 드셨다면 달걀 하나를 추가하고 샐러드만 드셨다면 닭가슴살 몇 조각을 올려보세요. 된장찌개에 두부를 추가하거나 밥상에 생선 한 토막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단계는 저녁 식사를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셨다면 양을 적당히 줄이고 대신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더 추가하세요. 하루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분산시키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영양 공급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그 변화에 감사하며 반응하기 시작해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고 느끼시고 한 달 후에는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2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고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말한다고 기뻐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단백질은 마법의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연료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 몸에도 매일매일 단백질이라는 연료를 공급해줘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요리를 잘 못해서 복잡한 음식은 만들기 어려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단백질 섭취가 꼭 복잡한 요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이나 우유 한 컵이면 충분하고 점심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한 모면 돼요. 저녁에는 간단한 생선구이나 계란찜도 좋고요. 요리 실력보다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고 못 드실 수도 있고 바쁜 날에는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단지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신호가 바로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달걀 하나를 더 드시는 선택, 내일 두부 반모를 추가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 후, 3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면 가족들도 행복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 개인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이기도 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 2달 후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정말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